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오신 트레이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상황들 같이 보면서 전 세계 각종 안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정말 심각한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자기네들이 전쟁을 안 하겠다, 전면전 안 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게 전쟁을 안 하겠다는 자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헤즈볼라의 넘버 2를 제거해버렸습니다. 공습으로. 그런데 그 넘버 2 하나만 제거한 게 아니고 그 일가족, 어린아이 포함해서 일가족 전체를 제거해버렸는데 헤즈볼라는 완전히 끝간데 없는 분노에 휩싸여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이번 주말까지 전부 다 피신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적인 이 정보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념 행사에서도 또 치매 증상을 보였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치매 의혹 이런 것들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동영상 보시겠는데요. G7 정상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낙하산이 떨어져 내리고 여기를 이제 뭔가 세레머니를 하는 거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 엉뚱한 데를 보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탈리아 총리가 가서 오빠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니까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 중심으로 전부 또 에워싸고 그쪽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좀 어눌하고 정말 엉뚱한 그런 행동을 자꾸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마이너스인데 조금 걱정스럽네요. 영국의 제3당입니다. 영국 개혁당 이 여론조사에서 보수당과 역전했습니다. 개혁당은 19%, 보수당은 18%를 받았다고 하는데, 영국은 양당 체제였죠. 우리가 알기로는 보수당과 노동당, 그래서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여기에 제3당 원외 정당, 이 개혁당이 있었어요. 영국 개혁당. 여기는 철저하게 영국 고립주의예요. 조건 없는 브렉시트 하자.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자. 무슨 국제적인 개입이냐. 자, 이런 당인데,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 보수당이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 오히려 18%밖에 못 받아버리고, 그리고 이 원외 정당인 영국 개혁당이 19%나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진보당인 노동당은 한 50% 가까이 받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 보수는요, 보수다워야 지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수당이면서도 보수답지 않은 진보에 가까운 이런 행동을 보여왔던 지금 현재 영국 보수당이 완전히 폭망하는 이런 상황을 봤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보수당이면 보수당다운 그런 정책을 펴야 됩니다. 진보에 가까운, 진보를 지향하는 이런 정책을 펴면 보수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 People's Power. 피플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보수 정당이 전 세계에 있습니까? 이건 사실은 인민이죠, 인민. 우리가 국민의 힘 이렇게 불러서 그렇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민의 힘이죠. 정말 이름부터 시작해서 뭔가 잘못 맞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사마 함단 하마스 정치국 위원, 이 또 하마스의 최고 수뇌부 중에 하나죠. 인터뷰를 했는데 인질이 몇 명이 살아있는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누구도, 나도 모르고 그 누구도 전혀 알지 못한다 라는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질 협상 아무 의미 없다, 몇 명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라고 솔직하게 실토해버렸네요. 자, 이스라엘 하염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라파 작전 완료 전에 레바논 집중 안 할 거다라고 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좀 이따가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라파 작전 이거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작전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바논의 군 수뇌부, 최고 수뇌부를 제거하고 또 정치권의 최고 수뇌부를 제거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레바논 집중 안 한다는 이 바깥 대외적인 메시지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어쩌면 기습을 하려는 이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미국은 레바논전 개전하면 통제불능이다, 우리도 못 도와준다, 이렇게 지금 미국은 계속 앓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발표했습니다. 폴란드 소유의 팔라우 선적 벌크선이 이 버베나라는 배인데
후티의 대함 순항미사일 2발에 맞았답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중상을 입었고 그러다 침몰 상황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후티가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위기를 고조시켜서 이스라엘에 미국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미국은 러시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MQ-4 무인 정찰기를 흑해 동부 러시아 연안에 접근시켰는데 러시아 전투기가 대응 출격을 했습니다. 자, 시칠리아 섬의 이 미군 기지에서 출발해서 이런 경로로 흑해에 들어갔는데 흑해에 들어가서 지금 이 MQ-4가 갔다. 이건 저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글로벌 호크인데 글로벌 호크는 원래 RQ-4예요. RQ-4고 글로벌 호크의 원래 임무는 감청 그리고 또 이 영상 촬영을 통해서 이 지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게 글로벌 호크 RQ-4의 임무인데 MQ-4는 뭐냐? 해상 초계기예요. 해상 초계기. 글로벌 호크의 해상 초계기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MQ-4가 여기 갔다. 그 말은 지금 이 노보로시스크에 있는 러시아의 함대들이 전부 아조프해로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조프해 도망간 러시아 흑해함대 군함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 탐지하러 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분노에 치를 떨 만한 이런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아조프해로 피신간 흑해함대 군함들 찾아서 우크라이나에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가 직접 타격하도록 정보 수집하는 거 아니냐. MQ-4가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 CSTO 그러니까 러시아 주도의 집단 안보 조약 기구죠. 여기에서 아르메니아가 그저께 탈퇴를 했는데 역시 CSTO 회원국인 키르기스탄이 미국이 제재를 발표하니까 모든 러시아 은행과 거래 중단 조치를 내렸다. 그래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 CSTO 안보 조약 기구가 완전히 그냥 이 해체, 분해되는 수순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 중국은 필리핀의 분쟁 수역에 필리핀하고 지금 분쟁하고 있죠. 그 수역에 세컨드 토마스 암초인데 055형 구축함 14,000톤짜리 굉장히 큰 방공 구축함입니다. 중국 해군이 지금 현재 8척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3척을 투입하겠다라고 예고했고 그게 또 어떻게 됐냐. 이 지역에 미 항모전단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계속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북한이 지금 SLBM 쏘려고 하니까 이 루즈벨트가 지금 북상해서 우리 부산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사라지니까 야 호랑이 사라졌어. 여우 우리가 들어가자. 이런 상황 같은데 그걸 지금 중국이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모습인데 8척 있는 방공 구축함 중에 3척을 필리핀 앞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리핀이 잘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중장거리 SLBM 시험 발사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동안 SLBM 그러면은 그냥 고각 발사해서 이렇게 내리꽂고 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서 태평양으로 낙탄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 미국의 RC-135S 코브라볼이죠. 탄도미사일 궤적 추적하는 전문 정찰기인데 이 코브라볼이 동해의 아주 북쪽에서 지금 정찰 비행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 거의 뭐 블라디보스토크보다 더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 있죠. 이 말은 뭐냐? 북한이 SLBM을 쏴서 일본 홋카이도 쪽을 관통해서 이 북태평양 쪽으로 미사일을 날려보내겠다. 그 중간 지점에서 지금 초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코브라볼은 딱 그 경로 지점 중간쯤에 있으면 가장 잘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코브라볼이 평소에 올라가도 이 동해 중간 이쯤에서 작전을 했는데 지금 블라디보스토크보다 더 북쪽 연해주 앞으로 가서 작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북한이 이번에는 SLBM을 거의 실거리에 가까운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고각 사격에서 조금 거리는 줄이겠지만 그런 정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이 중앙아프리카 지역에는 아주 큰 나라죠. 북키부츠주에서 이슬람 무장단체가 제노사이드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그냥 남자들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다 나와 해서 광장에서 남성 42명을 총으로 그냥 쏴 죽이고 그리고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이제 여자, 어린아이 다 지금 난사하고 있는데 일단 광장에서 죽은 사람이 42명 그리고 지금 뭐 집집마다 다니면서 총을 난사를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
사망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건데, 그럼 왜 했냐? 이유는 없답니다. 정말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고, 이 조직은 IS를 추종하는 조직이다 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기가 찹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 보겠는데요. 병력은 125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 라고 발표했고, 전차 8대 격파, 장갑차 26대 격파, 차량 60대 격파, 특수장비 16대 격파, 야포 48문 격파, 다른장 로켓 2문 격파, 무인 항공기 22대 격추, 미사일 한 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 라고 발표했고, 우크라이나군은 87회의 교전을 했고 효과적인 화력 운용을 해서 적을 격퇴하고 있다 라고 밝혔어요. 자, 이런 말도 거의 2년 반 만에 처음 보는데, 효과적인 화력 운용을 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 화력에서 미국과 나토의 지원이 확확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제 화력에서 오히려 러시아보다 우위에 섰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나토는 러시아가 5월에만 하루키에서만 하루 1000명의 손실을 입었다라는 건데, 자, 이 정도로 나토가 분석했다고 하면 지금 여기 알려드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발표, 이거하고 거의 근사하죠. 하르키우에서만 이러니까 다른 벨리카 노보실카나 이런 다른 데서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의 발표가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괜히 하르키우 쪽에 들어가서 5월 하르키우에서 하루 2000명, 그러면 하르키우에서 5월에 3만 명 정도의 손실, 죽거나 다쳤다, 이 말이 되니까 러시아 참 기가 차는 바보 같은 행위를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아우디우카 쪽에서는 소폭 뭔가 성과를 올렸네요. 아우디우카 서쪽에서 노보포크롭스케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점령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공개했어요. 여기 이제 마을의 행정기관인데 초토화되어 있죠. 여기에 조그맣게 러시아 국기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원래 47기가와 예단이 작전하던 곳이었는데, 우크라이나 브래들리 장갑차, M1 에이브람스 전차, 레오파르트 2 전차, 이런 그 서방제 최강의 무기들을 운용하던 부대죠. 이게 지금 벨리카 노보실카 쪽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러시아가 점령해버렸다라는 거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부와 서부 공군기지, 그리고 전기 전력 인프라를 집중 공습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공습 상황도예요. 남쪽의 헤르손과 자포리자 쪽에서는 드론을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을 집중적으로 보내고, 북쪽 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수미 건너편이죠. 여기에서는 지금 순항미사일 KH-101 순항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보내서 중서부 지역의 공군기지, 그리고 발전소, 정유소 등 이 전력 인프라를 집중 타격했다라고 하고요.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보로네슈의 리스킨스키 정유소에 드론 공습해서 또 성공해서 러시아를 또 괴롭혔고, 또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모로조프스크 공군기지에 드론 공습 성공해서 공군기지를 타격했다라는 건데, 자, 이게 루안스크에서 거의 직동쪽에 있는 곳의 공군기지예요. 여기는 수호이 30, 수호이 35 등이 주둔해 있던 곳인데, 여기에 타격을 입어서 뭔가 또 전투기 또 몇 대가 피해를 입었겠죠. 우크라이나군은 크림 중부 바친사리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파괴시켰다라고 하면서 위성사진까지 공개가 됐는데,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흑해함대 사령부에 있던 것이죠. 세바스토폴과 심페로폴의 중간 지역에 있는 S-400 기지인데요. 여기에 여기에 이제 파괴된 이 장비가 바로 사격 통제 레이더, 그리고 또 파괴된 이 장비가 지휘 통제소, 그리고 이 파괴된 이 장비가 발사대. 그래서 사격 통제 레이더와 발사대가 또 그리고 이 지휘 통제소가 파괴됐기 때문에 거의 S-400 포대 하나를 완벽하게 파괴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만 해도 이 크림반도 북쪽 지역의 S-300, S-400 해서 3개 포대, 또 그저께 또 이 세바스토폴 근처에 있는 S-300, S-400 포대 3개, 그리고 또 이거 하나 해서 7개의 S-300, S-400 포대를 크림에서만 격파를 했네요. 이제 점점점 더 이쪽으로 들어가면 케레치대교 앞을 지키고 있을 S-400을 또 파괴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인지경으로 케레치대교를 공격할 수 있겠죠. 정말 러시아 이제 우리 일만 남았다라고
라는 거고요. G7은 우크라이나가 너무나도 듣고 싶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배상금을 받기 전까지 러시아 자산 동결 해제 안 한다. 러시아 자산, 지금 나토 국가들이 동결하고 있는 445조 원 상당의 자산들이 있죠. 결국 그거 우크라이나 주겠다 이 말이죠. 전쟁 배상금 결국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그러면 진 국가가 전쟁 배상금 줘야 안 되냐? 그러면 니들이 돈이 어디 있어? 이걸로 그냥 바로 주면 돼. 그래서 만약에 이 돈보다 배상금이 적으면 일단 배상금 줘. 그러면 이 돈 내준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최소 400조 원 이상의 배상금은 받게끔 지금 확정난 상태다. 이걸 볼 수가 있죠. 아르헨티나가 슈페르 에땅다르 제트 공격기, 초음속 공격기 5대를 우크라이나 주기로 하고는 정말 이 아르헨티나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에 합류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에 합류되어 있는데 가서 아무 일 안 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지금 너무도 절박하죠. 서방 세계와의 연대, 협력, 그리고 영국과의 화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절박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전투기 5대 주고 더 이상 줄 건 없을 거예요, 이제 아르헨티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연락그룹에 합류해서 우리가 친서방 정책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르헨티나가 최근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파 자유민주주의 우파 성향의 밀레이 대통령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자존심 다 버리고 이제 친서방 정책으로 가야만이 살 길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크림반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파르티잔 조직입니다. 아테시. 이 아테시가 러시아가 크림반도 주요 기지에서 병력을 철수 중이다. 지금 계속 깨지고 있으니까 방공 미사일들이 깨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은 직접 타격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리고 케리스대교 부서지면 보급도 안 되는데 완전히 고립되겠다 해서 철수 중이다 라고 밝혀주었습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레바논으로 전장을 확대할 생각이 없다는 이스라엘이 또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헤즈볼라 최고위급 야전군 사령관을 제거한 데 이어 이번에는 헤즈볼라 조직의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급 정치인을 공습으로 제거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전역을 초토화시키겠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레바논 중부 잔타 마을에 있는 헤즈볼라 고위 간부의 자택을 공습했으며 이로 인해 최소 14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현지 매체들과 오신트 소식통들이 긴급 타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6월 13일 심야에 발생한 이번 공습은 전투기에 의한 정밀 유도폭탄 폭격으로 감행됐는데요. 목표물이 된 2층 자택은 일격에 완파되었고 주변 가옥까지 초토화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심야에 이루어진 이 공습과 엄청난 폭발에 해당 지역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레바논 당국은 물론 헤즈볼라는 공습 피해를 입은 지역 일대를 봉쇄하고 해당 사안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공습을 당한 건물에서 생존자는 없었으며 최소 14명이 사망해 인근 병원으로 시신이 이송됐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헤즈볼라 측은 병원 관계자들의 외부 접촉과 사망자 신원 확인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집트 정보 소식통들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집행위원회 의장이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사무총장의 외사촌 동생인 하심 사피 알 딘과 그 일가족 참모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14명 모두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헤즈볼라 2인자인 그는 헤즈볼라의 레바논 정규 정치 조직인 집행위원회 수장이자 헤즈볼라 최고 의결기관인 슈라의 6대 성직자 중 한 명인데요. 그의 형이 헤즈볼라 이란 지부 대표라는 강력한 배경 덕분에 나스랄라 이후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영순위로 거론되어 온 인물입니다. 이번 공습으로 사망한 헤즈볼라 고위 간부가 하심 사피 알딘으로 확인될 경우 헤즈볼라 창립 이래 최고위급 인사의 사망이 되는데요. 14일 오후까지 헤즈볼라는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헤즈볼라는 14일 저녁 히브리어로 된 선전포고성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당신들은 이번 주말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살고 싶으면 남쪽으로 도망가라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는 이번 주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전역에서 대규모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는 라파 작전이 끝날 때까지 레바논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헤즈볼라 최고위 지도자를 건드린 이상 이제 전면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넘버 2를 폭사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법 멀리 있어요. 이스라엘 국경, 그리고 여기는 시리아. 그래서 시리아와 가까운 이 수도 베이루트하고 비슷한 위도에 있는 이곳인데, 이곳에 가옥이 있었고 그 가옥 하나를 폭격을 했는데, 폭격과 동시에 가옥은 완전히 완파됐고 그 주변까지도 이렇게 타격을 입었다. 지금 동영상 계속 보시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14명이 지금 죽은 게 현재까지 확인이 됐는데, 그 14명은 헤즈볼라 넘버 2의 본인과 본인 가족, 아이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하심 사피 알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만약에 헤즈볼라를 국가로 본다면 이 하산 나스랄라, 그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으로 쳐준다면 이 사람은 총리급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고, 보시다시피 젊죠. 그래서 이 나스랄라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스랄라 이후에 그 다음 차기 지도자로 거의 영순위로 꼽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이제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친형은 이란에 있는 헤즈볼라 지부의 수장으로 있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지금 미국 대사로 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이런 아주 유력 가문인데 이 사람을 제거해버렸다. 그러면 저번에는 이 군에서 우리 한국으로 치면 지상작전 사령관 포스타급을 제거해버렸고, 이번에는 총리급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즈볼라가 완전히 지금 분노를 했죠. 그래서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히브리어, 이스라엘어로 발표를 했는데, 이번 주말까지 당신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살고 싶으면 남쪽으로 도망가라. 이 헤즈볼라가 한 100만 발의 로켓탄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 이틀간에 어마어마한 로켓 공격을 이스라엘로 퍼부을 것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걸 또 참을 수 있을 것이냐. 완전히 핑퐁이 점점 더 가열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제5차 중동전 또는 제3차 레바논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